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약간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이런 시험 출제 경향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책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오늘 5월 7일 강의는 짧게 일단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라는 걸 하고 다음 주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쭉쭉쭉쭉 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인사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 책에 가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해가지고 25, 24, 23, 22에서 제가 쭉 넣어놨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소 및 폭발 6문제, 화재 2문제, 화재 조사 3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왔던 문제들은 어차피 이제 제가 챕터별로 다 속속들이 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걸 좀 보시고 어차피 정규반이 끝나면 제가 바로 이번에는 기출문제 강의를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연간 커리큘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카페에다가 정규반에 대한 일정, 그 스케줄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글 파일로.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매주 화요일은 소방학이 업로드가 되고 목요일은 소방법이 업로드가 되는구나. 그리고 주간 테스트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정규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카페에 올렸을 때 그거는 이제 등업이 돼야 여러분들이 뭐를 하실 수 있냐면 주간 테스트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통. 이제 연휴 끝났으니까 오늘 제가 이제, 교재 구입하신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제가 문자를 배송이 아니고 발송을 하는데, 문자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이제 그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나 이제 등업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다라고 하는데, 문자를 잘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박아놓긴 했거든요. 공지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교재를 구입하시면 웬만하면 저한테 이제 카톡 한번 주시면 제가 바로 등업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 참고하셔서 지금 등업이 돼 있으신 분들은 굳이 등업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등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꼭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등업을 꼭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시험 범위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그죠? 저희가 기초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방학개론 과목에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공채, 경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공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경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공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게 이것 때문에 요거. 행정법 총론하시는 분들 때문에 행정법을 제가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저는 이 두 개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들으시는 요 경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많고요. 요 구급 경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응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급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잘 몰라요, 응급 쪽은. 그래서 저는 소방학이랑 소방법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공채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기도 하시고 뭐 경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소방법 이제 40문제와 학 25문제. 그리고 경채 구급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요 학만 그냥 유튜브로 해가지고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초시분들도 많지만 또 보니까 이제 제시분들도 이제 작년에 다른 강의 듣다가 올해는 약간 요걸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뭐 교재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죠? 연소 및 폭발 이론이라던가 화재 이론, 뭐 화재 조사, 그죠? 위험물 이론, 뭐 소화론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론, 맞죠? 쭉 들어가 있고요. 재난관리법, 소방의 역사 및 소방조직, 소방기능론, 119 구조구급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놨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교재를 구입하시면 55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뒤는 잘랐다.
그래서 1권이랑 2권을 나눈 기준이 여기서부터다. 그래서 2권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2권이라고 따로 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그냥 학습하실 때 조금 편하게 제가 그냥 분철해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갔을 때 뭐 추가 이론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반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이제 해보니까 강의 수가 그래도 못해도 뭐 50분 풀 강의는 아니어도 50분 풀 강의보다는 조금 작죠. 보통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제가 끊거든요. 또 적을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그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학생들이 그 시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나 좀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강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직강은 제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인강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조금 약간 이렇게 짧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때 저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이제 조절을 해나갈 내용이고, 일단 저는 이제 일본적으로 인강 같은 경우는 40분에서 또는 이제 좀 적을 땐 30분, 그죠? 조금 많게는 이제 45분에서 50분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넘어가진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스케줄러를 올려드렸어요. 스케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직강이 아니다 보니까 인강이다 보니까 약간 스케줄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스케줄러를 올려드렸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그 출력할 수 있게 제가 달력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목 업로드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목요일날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학계론만 말씀드릴게요. 6시간 정도. 또는 이제 5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날에 따라 제가 조금 이제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스케줄러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은 법규라고 했죠. 법규는 한 5시간 정도 또는 4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매주 올라가게 되면은 5월이죠. 5월, 6월, 7월 중순쯤이면 제가 봤을 때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 문제풀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풀이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문제 있죠. 심화 요약, 심화에 대한 어떤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든, 아니면 책에 제가 아까 추가 이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강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이제 순서대로 좀 이렇게 꾸려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7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겁니다. 아셨죠? 기본 이론 강의는. 왜냐하면 빨리 얘를 종강을 쳐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좀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어차피 기본 이론 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을 또 돌리기는 제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때는 이제 문풀 강의로 넘어가는 거죠. 기출문제는 빨리 끝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기출문제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조금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출 이외의 내용을 그 뒤에 좀 하고, 그죠? 그리고 요약 강의도 어차피 이제 중간중간에 녹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 이론이 한번 돌아야 여러분들 요약 강의도 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강의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지금 한 10주 정도, 8주에서 한 10주 정도는 제가 기본 이론으로 계속 돌아갈 거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내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제가 주간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그 카페에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등업을 하셔야 되니까, 등업이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 제가 교재를 구입했다 근데 등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문자를 좀 놓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좀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때 확인해서 여러분들 등업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가시라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좀 이제 진행이 되면 제가 그랬죠. 올해는 좀 라이브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주말에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제가 라이브라던가 또는 이제 월간 테스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 거 월간 테스트를 제가 같이 풀어드려도 되고, 라이브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드린 다음 주쯤, 드리고 그 다음 주쯤, 제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그때 한 번 정도 제가 또 체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올해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작년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좀 한번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의 장점이 일단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성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이제 타사 이제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복습할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요. 또 직강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동영상이 제공이 안 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원에서는 이제 요거 참고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이제 책값만 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유는 그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목적이 뭐냐. 목적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 이름 좀 이제 석자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증가를 하면 제 이름도 알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저한테도 또 뿌듯한 거고, 그죠? 또 직강 학생들은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접근성 있게 강의를 또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길게 잡는 게 여기 연소와 폭발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또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기 진행할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여기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힘을 실는 부분이기도 하고, 올해도 6문제 나왔고, 그죠? 보통 25문제에서 20에서 한 20에서 30%가 뭐예요? 한 30에서 한 40% 정도는 여기서 나오니까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연소라는 것과 뭐를 배운다? 우리가 폭발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소 및 폭발이론이라는 걸 배울 거다. 그래서 챕터 1에 가보면 연소 기본이론이라는 게 있고, 챕터 2의 정의, 뭐 조건, 분류, 생성물, 폭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챕터 1의 이름이 뭐냐? 연소 기본이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챕터 1은. 아셨죠? 나와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지만, 얘를 모르면 뒤에 있는 연소에 대한 조금 심화 이론을 이해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챕터 1, 연소 기본 이론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보면 원소 주기율표라던가 또는 화학의 기초. 자,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딱 피자마자 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원소 주기율표.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일단 속부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화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과학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물이라던가 화학이라던가 물리는 그나마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화학은 진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야, 이걸 배워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화학 정도는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소방학개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론이잖아요. 그죠? 법은 법전이에요. 딱 법제처에서 발표된 법령만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이게 개론이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물리도 들어가 있고 화학도 들어가 있고요. 막 건축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토목까지는 안 들어가, 토목도 들어가긴 해요. 유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얇게 할 곳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거를 깊은 맛을 우려내기보다는 약간 그냥 살짝 발만 담그는 정도? 발만 담그고 나와야 돼. 발만 담그고 나와야 돼요. 그 발만 담그고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이라는 순수 학문도 있어요. 당연히. 순수 학문 있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이런 애들이 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도 조금씩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화학에 대한 조금 약간 기초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원소 주기율표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써놨는데, 우리가 원래 원소 주기율표라는 걸 보면 이제 1족이라는 것과 이제 18족이라는 것까지 해서 요게 길게 쭉 있어요. 요 족이라는 게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 또는 원자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다 못 본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1족에서 2족, 그리고 3족에서 12족까지는 우리가 안 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13족에서 18족이라는 것만 볼 거예요. 근데 이 13족에서 18족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3족에서 8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부만 보는 거야, 일부만.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는 몇 개만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가 있냐면 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족만 잘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 족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성질끼리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세로줄로 해가지고 같은 성질끼리 이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1족 원소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고 2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족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족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주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처음에 알고 계시고, 그럼 여기 1족에 가보면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수소라는 애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수소에 가보면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름을 질량수라고 얘기한대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얘를 원자번호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기호라고 얘기한대. 알파벳으로. 그리고 얘를 원소명 또는 원자명이라고 해가지고 얘 이름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H라는 기호를 봤을 때 얘는 뭐다? 수소다. 수소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H는 이름이 뭐라고요? 수소예요. 그리고 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1번이고 요 위에 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원자 번호는 모르셔도 돼요. 아셨죠? 대신에 이 질량수 있죠? 우리가 얘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이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소 원자 한 개의 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얘 무게가 우리가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무게 단위가, 여러분들 우리 단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단위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아침에 제가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겨울에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진짜 많이 쪘어요. 지금은 좀 빼려고 하는데 이게 예전처럼 빨리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야식 먹지 않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빠지더라고요. 이제 빠지기 조금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을 좀 이렇게 하니까.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이제 몸무게라는 걸 잰단 말이에요. 그럼 몸무게를 재러 내가 저울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떠요. 그죠? 제 몸무게가 여러분들 몇 킬로인지 딱 뜬다라는 거죠. 이게 아침에 그걸 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 그랬죠? 정신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꼭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럼 거기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럼 얘도 단위가 있겠죠. 그죠? 원자량이라는 어떤 무게를 재는 거니까 얘도 단위가 그램이나 또는 킬로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킬로그램. 아셨죠? 근데 이거를 그램으로 표현하냐 또는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냐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분을 짓냐면 수소 원자죠. 그죠? 수소 원자 한 개의 무게가 여기를 그럼 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수소 원자 한 개의 무게가 1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원자들은 개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단위를 뭘로 표현하냐면 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한 개, 두 개. 근데 우리가 한 개, 두 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원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이라고 얘기해요. 몰. 그래서 수소 원자 1몰은
수소 원자 1몰은 몇 g의 무게를 갖는다? 1g의 무게를 갖는다. 이거부터 알고 계세요. 아셨죠? 자, 근데 내가 만일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를 킬로몰로만 바꿔주시면 돼. 아셨죠? 그래서 킬로몰일 땐 아래가 킬로몰일 땐 킬로그램이고 위에가 몰일 땐 뭐고? 그램이고. 아셨죠? 그래서 얘를 그냥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 근데 얘는 그냥 킬로로 표현한 거고 얘는 뭘로 표현한 거고? 몰이라고 표현한 거고. 쌤 그럼 이 킬로가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10의 3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을 의미합니다. 천. 그래서 우리가 1kg은 g으로 바꾸면 몇 그램? 1000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 그러니까 천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들도 한 번 정도는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자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게, 원자의 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대.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홀수는 원자 번호에 곱하기 1을 하고 플러스 1을 하면 얘 무게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 가보세요. 얘가 원자 번호가 지금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럼 1에다가 1을 하고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무게가 3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그냥 한 번 정도 그렇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야, 왜냐면 그러려면 원자 번호를 다 알아야 되니까. 자, 리튬 요거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근데 얘는 원자량을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리튬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원자량 구하기가. 원자량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셔도, 원자량을 내가 모르셔도 문제를 풀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트륨, 칼륨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원자량을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을 우리가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원자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것들은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얘가 뭐라고? LI가 리튬, 얘가 나트륨, 얘가 이름이 칼륨이에요. 근데 나트륨을 우리가 소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읽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아직까진 시험이 나트륨으로 나와요. 아직까진 시험이 칼륨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수리, 나칼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 수리, 나칼이 무슨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이다. 종류는 아셔야 돼요. 수리, 나칼이 알칼리 금속이다. 루비듐은 모르셔도 돼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수리, 나칼, 수리, 나칼, 수리, 나칼. 요게 이제 우리가 1족 원소입니다. 1족 원소. 알칼리 금속. 대신에 여기에서 수소는 원자량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는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요 원자량을.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오른쪽에 2족으로 가겠습니다. 2족. 그럼 2족은 여기 가보면 베마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요 마그네슘이랑 칼슘 정도는 우리 쪽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마그네슘이나 칼슘. 베릴륨은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외울 때 그냥 베마칼 해가지고 2족 원소, 알칼리 토금속 쪽 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대신에 얘네들에 대한 원자량은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원자량을 24다라는 거 정도. 아셨죠? 24 정도다라는 건 아시면 좋습니다. 칼슘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베마칼 중에 마그네슘의 원자량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베마칼을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알루미늄족이라는 게 있는데 알루미늄족은 굳이 우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알루미늄족에 붕소와 알루미늄 정도 있다. 붕이랑 알 정도 있다.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이제 읽을 수 있게 얘가 붕소구나. 얘가 알루미늄이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4족 원소에, 그죠? 4족 원소에 얘가 탄소족인데 이름이 탄소가 들어가 있죠? 얘가 너무 중요한 애입니다. 아셨죠? 얘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수소도 마찬가지고 얘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원자량을.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C는 우리가 탄소래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규소라던가 게르마늄 이런 거 시험지 안 나와요. 우리 쪽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질소와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질소라던가 또는 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질소와 인 중에 우리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거 질소. 그리고 인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요거 원자량까지 아시면 좋습니다. 탄소와 더불어. 인은 그냥 질인 정도 해가지고 요게 질소족이다라는 거 정도, 네, P가 인이다라는 거 정도 읽을 수 있게만 연습을 해가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6족이 있습니다. 6족. 자, 6족은 뭐래요, 지금? 산소래, 산소. 그래서 얘가 산소족에 지금 산소가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산소는 시험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꼭 아셔야 돼. 산소. 얘는 황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황.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황. 됐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여러분들 원자량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고. 자, 오른쪽에 갔을 때 이제 17족 또는 우리가 얘를 그냥 7족이라고 얘기합니다. 17족, 7족. 그래서 7족 원소 같은 경우는 또는 17족 원소 같은 경우는 불염부요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 꼭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염부요, 불염부요. 또는 불소를 우리가 플로르, 브롬을 브로민, 요오드를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다른 것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얘네들을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원자량은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옵시다 하셨죠. 종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얘가 얘로 사용한다라는 거.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뭘로 사용해요? 소화약제. 아셨죠? 약제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맨 오른쪽에 얘 또 종류가 있는데 얘가 헬레아크세. 아셨죠? 이거 종류는 꼭 아셔야 돼. 근데 여기 색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헬레아 정도? 뭐 크립톤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거 종류를 꼭 아셔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면 얘도 다 소화약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할로겐족과 불활성 기체족이기 때문에 요거 종류를 지금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0족 원소나 18족 원소는 더 이상 이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애들이에요. 더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화약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여기 오른쪽에 두 개는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종류 정도 암기를 해주시고 원자량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류를 꼭 암기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할로겐족이나 불활성 기체족, 산소족, 질소족, 탄소족, 알루미늄족,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금속족 해가지고 이제 족을 제가 쭉 지금 나열을 좀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 동그라미 친 애들 요거 원자량은 처음에 하실 때 무조건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1, 탄소 원자량, 질소 원자량, 산소 원자량, 황의 원자량, 마그네슘의 원자량.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원자량들은 나중에 이제 약제론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그냥 살짝 보시면 돼요. 아셨죠? 걔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은 요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들 대표적인 원자량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절대 깊은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그 정도 제가 방금 체크해드렸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죽이란 뭐고 족이란 뭐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죽이는 모두 같은 수의 전자껍질을 갖는다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자, 족이란 요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성질이 서로 비슷하고 동족 원소 정도? 그래서 요런 성질이 비슷하고 동족 원소들을 우리가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다 라는 거 정도만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그냥 앞글자 따놨습니다. 그죠? 수리나칼, 배마칼, 뭐 불연부요, 헬레아크 요런 애들을 지금 한번 눈으로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족 원소를 우리가 17족 8족 원소를 18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주기와 족이라는 게 있다. 주기와 뭐가 있다? 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암기 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앞글자를 따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소 주기율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의 원자들, 원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 놨는데, 이게 원래 원소와 원자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뒤쪽에서 이제 원자가 뭐고, 또 이제 분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요거 있죠. 앞에서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OT식으로 진행을 하고, 첫 번째 시간엔 요 원소 주기율표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첫 번째 시간을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자칠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 진행이 빠르게 되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시켜 드리는 내용은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원자와 분자, 그리고 뒤쪽에 몰이나 화학 기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